네, 이번 한 주 동안은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반격의 한 주를 예상해봐도 될까요? 시장의 힌트 먼저 살펴보는 시간, 내적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HMC 투자증권의 이지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증시 영향을 미칠 만한 해외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GDP 발표도 있고요. 미국의 또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런 발표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해외에서 이제 많은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우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16일에 일본의 3,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3, 4분기까지 해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4, 4분기 가서는 플러스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기는 하지만 통상 분기 성장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면은 경기 침체로 분류가 되는 만큼 3,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경우에는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행에서 추가 부양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기대감들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일에는 미 연준의 10월 FOMC 회의 결과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앞서서 10월 회의 이후에 공개된 보도자료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경제 지표를 고려해서 그 통화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다가 또 10월 고용 지표도 예상의 큰 폭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는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0월 FOMC 회의 이전까지 그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커졌던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는 실제로 12월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는 10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의 경기 판단과 또 글로벌 경기 둔화에 관련된 발언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9일에는 일본은행에서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성장 후퇴로 인한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감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년에 그 일본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기는 좀 부담이 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른 자산으로 대체해서 매입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1월 회의에서 기존의 정책이 바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와 큰 틀에서는 좀 바뀐 점을 체크를 못 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 지수의 방향도 이번 주와 좀 동일하게 조정 혹은 좀 박스권 내에서의 횡보 흐름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전반적인 다음 주 전망하고요. 전략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분위기는 미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쪽이 90%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리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또 위험 회피 심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지금 주목할 만한 국내 변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지수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방어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